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 테슬라 FSD, 그러니까 풀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 시스템이 유럽 전역에서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죠. 한 나라씩 도로를 열어주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작은 규제 장벽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한 교통당국이 브레이크를 콱 밟아버린 거예요. 어디냐면요, 바로 스웨덴입니다. 정확히는 스웨덴 교통청, 영어로는 TRV라고 부르는 기관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최근에 입수한 한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에서 스웨덴 교통청이 EU 차원에서 테슬라 FSD를 블록 단위로, 그러니까 유럽연합 전체에 한꺼번에 승인하는 걸 반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문제는 딱 하나의 기능으로 좁혀집니다. 이름이 스피드 오프셋이에요. 이게 뭐냐면 운전자가 일정한 마진을 설정해서 차량이 법적으로 정해진 속도 제한을 넘어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표지판에 시속 100km라고 써 있어도 운전자가 여유분을 설정해두면 그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걸 시스템이 허용해준다는 거죠. 스웨덴 교통청이 EU의 차량기술위원회, 영어 약자로 TCMV라는 곳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법정 속도 제한을 체계적으로 초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적 체계와 차량 자동화에 대한 기대 안전 이익 모두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더 구체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이 속도 제한 무시 기능을 제거하지 않으면 스웨덴 대표는 승인의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명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의 날짜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4월 30일자로 작성됐는데 이게 스웨덴이 공공도로에서 FSD 테스트를 확대한 지 며칠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직전에는 네덜란드에서 FSD가 상당히 의미 있는 승인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면 한쪽에서는 현장 테스트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부 규제 당국이 조용히 뒤에서 반대 움직임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겉으로는 확장 분위기인데 속으로는 이런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반대 움직임이 나온 시점도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의 유럽 FSD 확장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벨기에랑 덴마크가 최근에 합류해서 네덜란드 차량청 RDW의 승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건 이미 에스토니아랑 리투아니아가 먼저 공공도로 주행 허가를 받았던 흐름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먼저 길을 열었고 그 다음 네덜란드가 상징적인 승인을 했고 거기에 벨기에랑 덴마크가 따라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유럽에 배포되고 있는 FSD 버전이 북미 버전이랑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북미에서는 운전자가 여러 속도 프로필을 직접 골라서 쓸 수 있어요. 슬로스, 허리, 그리고 좀 더 극단적인 매드맥스까지 이름도 재밌게 붙여놨죠. 슬로스는 느긋하게, 허리는 좀 빠르게, 매드맥스는 말 그대로 거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유럽 버전은 이런 식의 수동 선택 옵션 대신에 특화된 컨텍스트 기반 최대 속도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순간의 교통 흐름에 맞춰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임의로 막 빠르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 차들 흐름에 맞춰서 알아서 조절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동 스피드 오프셋 기능 하나가 여전히 스웨덴 당국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컨텍스트 기반으로 똑똑하게 조정된다고 해도 사람이 직접 마진을 걸어서 속도 제한을 넘길 수 있게 하는 그 기능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논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터졌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이론적으로 FSD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확산 속도인지 감이 오시죠? 거의 지구 인구 4분의 1이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준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인데요. EU의 차량기술위원회, 그 TCMV가 6월 30일에 회의를 열고 블록 전체 단위의 FSD 도입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륙 전체 승인을 받으려면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시에 그 국가들의 인구를 합쳤을 때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Qualified Majority, 가중 다수결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각국이 개별적으로 내줬던 임시 승인들이 6개월 뒤에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나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서 받은 승인들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이 EU 차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테슬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선택지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스피드 오프셋 토글 기능을 유럽 차량 대상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러니까 오버 디 에어 방식으로 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웨덴이 문제 삼는 지점이 사라지니까 갈등이 풀릴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구체적인 안전 데이터를 들고 와서 최종 투표 전까지 스웨덴 측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정리해보면 지금 유럽에서 테슬라 FSD는 한쪽에서는 빠르게 영토를 넓혀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스웨덴이라는 단일 국가가 핵심 기능 하나를 문제 삼아서 전체판을 흔들 수 있는 묘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6월 30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전에 테슬라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식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아이러브 나인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